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7번째 합격수기 읽어 드림 시간입니다. 이분은 실강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주로 앞자리 사수 그랬던 분인데 제목이 어쌤짱 1급 합격 영광을 어대원 선생님께 이 제목이 저는 99% 실감이 됩니다. 이분의 점수를 좀 확인할 건데 122점, 그야말로 뭐 턱걸이로 합격을 하셨어요. 특히 그 3교시가 36점이에요. 총점 36. 그야말로 불안. 그래서 2교시에서 만회를 좀 많이 했는데 3교시가 정말 불안한 점수였는데 어쨌든 122점, 턱걸이, 합격. 자격증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지 몇 점이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미리 드릴 말씀은 이렇게 턱걸이로 간당간당하게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수기가 좀 깁니다. TMI, TMT가 많아요.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대원 쌤의 20대 제자 땡땡땡입니다. 제가 실명만 지었어요. 실명만. 20대가 아니고요. 20회입니다. 20회. 처음부터 재밌어요. 자, 7월 장마철 비 내리는 더운 여름날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자, 이분이 비 맞고 설명회를 왔느냐? 아니에요. 비가 와가지고 온라인 뭐라 그러죠? 라이브로 집에서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자, 1월 시험 일주일 전까지 주말 내내 열띤 강의와 포기하지 않게끔 믿음을 주신 어대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합격은 선생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저의 자격증은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대원 선생님 덕분에 꿈만 같던 사회복사 1급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밝히건데 이 얘기는 99% 사실입니다. 자, 정말 복습을 안 하셨어요. 자, 가겠습니다.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11년 넘게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는 자격증과 거리가 멀어 딱히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복사에 관심이 생겨 2급을 취득을 하였으나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 1급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땡윌에서 제공하는 문제집과 책을 사서 공부하던 중 8과목이라는 압박감과 한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현상으로 인해 도저히 혼자는 공부가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사 1급 실강을 하는 학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8과목을 홀로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없을 뿐더러 과목별 혹은 시간별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관련 영상들이나 무료 강의를 찾아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각에서 사회복사 1급 설명회를 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요즘 시대에도 설명회를 하나 하는 독특한 생각이 들어 설명회에 일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8과목을 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수인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그 설명회를 하는 건 특히 노량진에서는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분이 또 이렇게 찾고 하다가 그 타이밍이 아마 비슷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8과목을 제일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 건 접니다. 그건 뭐 확실하고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어대원 선생님의 자신감 가득한 한마디를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내가라고 안 했어요. 제가라고 했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머리에 망치라도 맞은 것 같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강사들에게는 없는 어대원 선생님의 마술이 번쩍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술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설명회 때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현실적인 정보 있죠?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분의 그 귀에는 이게 아마 강하게 들렸나 봐요. 그 다음 주문에 홀리듯 저는 그렇게 실강 강의를 듣게 되었고 꾸준하지 못하고
게으른 저를 항상 마음 다잡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게 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높은 점수를 받거나 OX 퀴즈에서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적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시험을 더 잘 봤을 텐데. 근데 실천한 것도 있긴 있어요. 첫째, 다빈출 본문 강의, 본문 강의는 이론 강의죠.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풀, 수업에 빠지지 마세요. 요거는 이분이 잘하셨어요. 이분이 전체 과정에서 결석을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만큼 출석을 했고 정말 잘한 거, 앞자리 사소한 게 잘한 게 아니고 어디에 앉았든 수업 시간에만큼 제 얘기를 잘 들었다.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다. 이거는 정말 칭찬드립니다. 자, 하루 수업 5시간입니다. 강의에 빠지면 혼자 해야 하는 진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강은 절대 안 밀리고 하시는 게 제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5시간인데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그 수업 시간은 한 4시간 20분 전후가 됩니다. 전후.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최대한 결석을 하지 않았고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만큼은 귀를 열고 가능한 한 쌤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다. 이게 저는 이분이 합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자, 둘째, OX 퀴즈 문제는 핵심입니다. 시험에 오지선다 문제가 5개의 OX 문제가 됩니다. 어대원 선생님께서 매번 나오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 서적들과 문제집들을 전부 검토하시고 매주 내주시는 문제입니다. 제가 학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제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제 문제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공 서적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 서재에 오면 놀라실 거예요. 자, OX에 나오는 지문들만 다 이해해도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못 하셨어.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셋째, 복습 열심히 하세요. 수업 끝나고 한 번 책 보는 것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주중에 짬짬이 복습하셔서 OX 장학금 받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 분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어대원 선생님의 장학금은 어마어마합니다. 도전해서 꼭 받으세요. 자, 이분은 장학금 못 하셨습니다. 못 하셨는데 나름 그래도 욕심을 가지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장학금을 한 번도 못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장학금을 타는 게 아니고요. 1급을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제 장학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량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험가인데 이 노량진에서 제가 가르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좋은 점을 따라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항상 계시는데 다른 건 다 따라 하시려고 하는데 이 휴먼 장학금은 따라 하시는 분이 아직은 거의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금액도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금액도. 자, 그리고 암기도우미는 최고입니다. 암기도우미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책 내용의 50%는 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는 좀 과한데? 자, 어쨌든 본인의 체감이겠죠. 특히 인행사, 조사론, 법제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본인이 외웠어야 되는데 안 외웠어 별로. 그래서 점수가 좀 낮지만 합격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넷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중간에 취직을 해서 이분이 이제 중간에 취업을 다시 하셨어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정말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책 볼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모의고사도 점수가 낮아서 진짜 끝인가? 내년에 다시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기적을, 마지막 달리기의 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갑자기 웬 서울역? 제가 서울역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실제로 지방 강의를 갈 때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수험생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얘기하는데 역시 잘 반영이 됐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20점만 맞으면 된다.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했던 거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고 북돋아 주시며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을 믿고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머릿속에 우겨 넣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제 말을 들었어요. 그때 OX 문제풀이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책만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문이 OX를 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고 더욱 머릿속에 디테일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모의고사는 꼭 현장에서 보세요. 시험과 같은 분위기, 시험과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험 시간을 좀 더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122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고득점은 아니지만 합격해서 사회복사 1급을 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대운 선생님을 믿고 7개월 동안 수업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습을 좀 더 할 걸 하는 후회는 있었지만요. 자, 공부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책을 5번 봐도 이해가 안 되면 10번 보라고 하더군요.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나간 게 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도 5번 해봐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될 때까지 10번 넘게 도전해보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말마다 선생님 뵈러 학원 가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주말이 너무 아쉬워지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듣는 말입니다. 자, 선생님 뵙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어대은 쌤은 춘대래십니다. 춘춘한 매력이 넘치는 분이에요. 본인만의 해석 같은데 자, 제자들을 격하게 아끼신 나머지 잔소리만 해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준 손편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당연하죠. 하나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손편지를 저보다 많이 받은 선생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가르친 제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전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사로서 존경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딱딱해 보이는 강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강의 도와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던 조교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하트. 조교님의 작은 관심이 즐거운 학원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조교분은 공무원도 합격하셨죠. 또 1급도 합격하셨죠. 그리고 서울시 땡땡구에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대원 선생님의 2022년 강의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합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하트 8개. 합격증 들고 인사드리러 곧 가겠습니다. 이분이 개월수로는 7개월이고 실제로 이제 매주 본 걸로 하면 아마 5개월 정도 될 건데 이 약속은 지키셨어요. 이 약속. 그래서 합격하고 찾아뵙는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분은 진짜 찾아오셨고 선물도 제가 받았는데 감사패를 만들어 오셨어요. 꽃다발과 함께. 그리고 또 수업 때 잘 가르쳐 달라고 형광 분필 있죠? 형광 분필. 그리고 또 손편지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점수가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고득점이냐 저득점이냐가 중요하지만 왜? 상대평가니까. 1급 국가시험은 있냐 없냐의 문제다. 자격증이.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저도 좋은 추억이 생겨서 항상 감사드리면서 또 살겠고 언제든 또 다시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